아, 예. 그 차 좀 팔려고요. 네, 사장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 지인 소개로 하는 거니까 잘 좀 해주세요. 그럼요. 예. 어떤 차량입니까? 아, 예. 그 빅땡이고 그 모델명은 제너럴스 3 시리즈입니다. 좋은 차 팔려고 하시네요. 아, 예. 제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구매한 지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한 번도 안 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차 상태를 직접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아, 제가 서울에 있어서요. 안 팔고 싶은데. 제가 진짜 급하게 필요해서 파는 건데. 이 지인이 믿고 팔아도 된다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네. 그 기존 시세가 4천만 원인데 3천에 팔겠습니다. 진짜 급해서 그렇습니다. 와, 3천만 원. 이거 꽤 남기겠는데. 그럼 일단 자동차 등록증 찍어서 좀 보내주실래요?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야, 금액 차이가 너무나면 위험한데요. 이쪽은 작업됐고 이제 차주님 작업해야지. 여기. 예. 그 중고차 플랫폼 매매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그 올리신 제너럴스 4천만 원 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 있는 로이어 중고차 매매상 김영남입니다. 이 지역이 서울이더라고요. 이 거리가 멀어서 뭐 차량을 직접 볼 수는 없기는 한데 이 사진을 보니까 상태가 너무 좋아서요. 예, 차 상태는 진짜 좋습니다. 그럼 우선 자동차 등록증 보내주시면 성능이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진짜 김영남한테 보내고. 맞네. 그 등록증 확인하셨죠? 네. 3천만 원에 구입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급해서 파는 거지. 내가 원래 이 가격에 팔면 안 되는 건데. 자동차 명의인도 오진호이고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도인도 오진호인 것을 확인한 후 오진호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로이어 중고차 매매 김영남이라고 했지. 부산에서 꽤 큰 중고차 업체네. 김영남 소속 딜러 맞고. 그 보내주신 등록증으로 성능 다 확인해봤습니다. 4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예. 근데 이 4천만 원에 사면 취등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3천만 원에 등록하고 실제로 제가 4천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다운 계약 형식인 거죠. 다운 계약이요?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3천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받자마자 제가 알려드린 계좌로 다시 3천만 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찝찝한데요. 김영남 3천만 원 입금됐네. 로이어 은행으로 보내라고? 그러지 마. 로이어 은행으로. 네, 돈 입금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탁송기사 부를 테니까 탁송기사 현장 도착하면 차량 인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탁송 기사님도 보냈고, 야 오늘 일찍 너무 좋은데. 그 차를 3천만 원에 사다니. 야. 아, 네 기사님. 네. 차량 인도했습니까? 사장님, 차주가 차 매매 대금을 줘야 차량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3천만 원 입금했는데. 저 차주인데요. 아니 탁송 기사가 물건을 확인하면 바로 4천만 원 입금한다면서요. 근데 왜 입금 안 하시는 건데요? 4천만 원 주기 전까지는 차 못 가져갑니다. 아니 저기 이게 무슨 잠시만요.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나하고 통화한 남자가 아닌데. 잠시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설마 내가 사기당한 건가? 이게 무슨 일이지? 네, 중고차 매입을 한두 번 뭐 하신 게 아닐 텐데 김영남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이게 지금 얼핏 보면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사기 같은데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빨리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67호입니다. 김영남 씨는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중고차를 팔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차주는 구매한 지 2년밖에 안 된 차이고 급한 사정 때문에 기존 시세가 4천만 원이지만 3천만 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차주가 있는 지역이 서울이었지만 자동차 등록증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김영남 씨는 믿고 거래를 했는데요. 그렇게 김영남 씨는 판매자가 알려준 명의로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받기 위해 탁송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현장에 도착한 탁송기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주가 차 매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량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건데요. 차주는 탁송기사가 물건을 확인하면 바로 4천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돈을 보내주지 않느냐며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은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중고차 딜러 영남 씨도 그리고 진짜 차주인 오진호 씨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송인엽 변호사님 드라마 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두 사람 모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김영남 씨에게 차를 판매하겠다고 전화를 건 차태수 씨는 마치 차량 매도인 오진호 씨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오진호 씨에게는 중고차 딜러 김영남 씨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결국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모두를 속인 사건입니다. 예. 이를 속칭해서는 삼자 사기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비대면 거래가 많아졌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자 사기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일단 차태수 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겠네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사실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누가 피해자인지는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겠지만 김영남 씨나 오진호 씨 둘 중 한 명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건 형사상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이러한 사건의 쟁점은 결국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로부터 차량을 받아올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차량을 받아오지 못한다면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로부터 돈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간의 자동차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인지, 만약 자동차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면 김영남 씨는 돈을 지불했으니 오진호 씨로부터 차량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오진호 씨가 차태수 씨에게 인감증명서를 줬으니 오진호 씨와 차태수 씨가 함께 김영남 씨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는 오진호 씨가 어쨌건 아무 이유 없이 김영남 씨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오진호 씨가 김영남 씨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즉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네, 자 지금 사건이 좀 복잡해서 살펴볼 쟁점도 여러 가지인데 하나하나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실제 차주인 오진호 씨와 실제 중고차 매매상인 김영남 씨 이 둘 사이에 계약 성립이 되었는지 여부인데 네.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드라마 사례와 아주 유사한 사건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그렇고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도 그렇고 자동차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지급 시기,
매매 당사자 등에 관해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드라마 사례를 보면 매매 목적물은 B사 차량으로 동일하지만 김영남 씨는 매매 대금을 3천만 원으로 알고 있고 예. 오진호 씨는 매매 대금을 4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매매 대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 차태수라는 사기꾼이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사이를 사실상 중개를 했는데 차태수는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모두 대리할 권한이 전혀 없는 무권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사이에 명확한 자동차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영남 씨는요, 오진호 씨가 직접 차태수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건 사실상 차태수에게 오진호의 권한을 위임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많이 상담을 주셨습니다. 네. 이에 관해서는 아주 오래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인감증명서는 인장 사용의 부수에서 그 확인 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 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는 어떤 증명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호. 인감증명서만 교부한 것은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남 씨로서는 오진호 씨가 직접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김영남 씨라고 지정을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인감증명서는 말 그대로 이 도장이 이 사람의 것이 맞다 그 정도만을 증명할 뿐이기 때문에 김영남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지금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자동차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내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자동차를 돌려달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네.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간에 자동차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계약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매매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럼 중고차 매매상 김영남 씨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뭐 일단 그래도 3천만 원을 입금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태수와 오진호가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니 돈을 내놔라, 즉 공동 불법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민법에서는 고의로 공동 불법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실로 공동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이에 대해 김영남 씨는 어쨌든 오진호 씨가 차태수에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줬고 차태수가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탈세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네요. 차태수가 다운 계약을 제안을 했고 이제 오진호 씨도 받아들인 거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의 판결례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 법원에서는 인감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보내는 것은 자동차 매도 과정에서 거래 관행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위들이고 오진호 씨에게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오진호 씨가 차태수의 사기 법행을 예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진호 씨의 공동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원에서는 어쨌건 이 사건에서는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모두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오진호 씨가 공동불법 행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이제 공동 불법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네, 두 번째 방법은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쉽게 말해서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줬을 때 돈을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 계좌로 저희가 실수로 돈을 보냈을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내 돈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부당이득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이득을 취해야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진호 씨는 차태수에게 속아서 자신이 받았던 3천만 원을 차태수에게 다시 보냈고 차태수로부터 받은 돈은 매매 대금이 아니라 소위 다운 계약을 위해 입금된 돈이라고 생각을 한 점, 오진호 씨는 차태수의 사기 범행을 전혀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진호 씨의 계좌에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없었고 네. 즉 이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김영남 씨가 너무 억울한데요. 차도 못 받고 돈도 못 받고. 예. 이거 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또 살펴보면 김영남 씨가 차태수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서 차태수를 찾아낸 후에 차태수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차태수와 같은 인물들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검거가 실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김영남 씨가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그리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야.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또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머리를 엉뚱한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명백하게 사기죄인데 지금 처벌을 할 수도 없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도 없는 또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보완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중고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범행도 점차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 범행이 점차 조직화되고 역할을 분담한 범죄 집단도 많이 생겨나면서 중고거래를 할 때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가급적 실물을 확인한 후에 중고거래 플랫폼 내의 입금 절차나 제도를 통해 입금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좀 하고 있는 방법인데 중고거래를 할 때 만나는 과정이나 만나기 직전의 통화 과정 등은 어쨌거나 다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녹음해 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